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가 출산 예정일을 한 달여 앞두고 있어서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왔을 때였어요. 회사는 미련 없이 일찌감치 그만둔 상태라서 집에서 무료하게 퇴근하면서 출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남동생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큰일 났어. 무슨 큰일? 얼른 말해봐. 엄마가 말이야.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어. 뭐? 왜? 어디가 안 좋아서? 그게 지금 검사 중이라는데 의사가 무서운 말을 해서 말이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동생의 말을 대충 들어보니까 친정아버지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신 엄마가 자꾸 서빙 그릇을 떨어뜨려서 깨뜨리셨대요. 그리고 손에 힘이 잘 안 좋아진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기운이 없다며 주저앉으셨다네요. 평생에 아프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하시던 분이었는데 아버지가 놀라셔서 급히 병원으로 가자고 해도 엄마가 별거 아니라며 식단 걱정을 하느라 병원에 갈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친정아버지도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셨는지 엄마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식당이 문제냐며 돈은 벌 만큼 벌었지만 건강이 깨지면 다 무슨 소용이냐며 그러셨다네요. 나중에 아버지께 들은 말이지만 엄마의 상태가 조금 이상하긴 했대요. 그토록 행동도 빠르고 말도 빠르던 엄마가 한 번씩 한숨을 쉬면서 의자에 앉아있는 경우가 많았고 힘없어 보일 때도 많으셨대요. 그리고 눈도 침침하고 잘 안 보인다는 말도 자주 하셨고요. 지금은 주방 일을 자주 보시지 않아서 불 앞에서 일하는 일은 많이 줄이셨지만 가게가 어려울 때는 엄마가 혼자서 다 주방 일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늘 불 앞에서 요리를 하느라 시력이 나빠졌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방 일을 거의 하지 않으신 엄마가 앞이 잘 안 보이셔서 카운터 일도 잘 못 보시게 되었어도 가게 일이 바쁘다 보니 아버지가 엄마한테 병원에 가보라고 잔소리만 하셨지 직접 엄마를 데리고 갈 엄두는 못 내셨다고 했습니다. 요새 들어 부쩍 이상해진 엄마를 걱정한 아버지가 싫다는 엄마를 억지로 병원으로 검진받으시러 갔는데 뇌경색과 뇌출혈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랍니다. 생각해보니 엄마 아버지가 식당 일을 하시느라 한 번도 종합검진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으셨다고 했어요. 물론 나라에서 시행하는 검진을 받으셨지만 그걸로는 부족했죠. 엄마와 아버지는 당뇨병 전 단계란 것만 나와서 별로 건강에는 무신경 하셨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해서 엄마를 보자마자 그러셨어요. 뭐하러 왔어? 다 내 나이 땐 아픈 법이야. 아직 진단도 안 나왔는데 네 아빠는 밥석을 떤다. 배불뚝이가 여기서 할 일은 없으니까 얼른 돌아가라. 엄마, 그게 문제야? 그리고 난 이제 출산을 해도 괜찮아. 좀 움직여야지. 그래도 그 무거운 몸을 어디로 와? 난 괜찮으니까 그냥 가라니까. 아니, 정서방을 불러서 함께 가. 함부로 불편하게 택시 타지 말고. 엄마, 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보호자가 없는 환자가 있으면 나와봐라고 해봐요. 춘식이도 월급쟁이인데 회사 일 않고 마냥 여기에 나와 있을 수도 없고 아빠는 가게 일을 보셔야 하고 나밖에 없잖아요. 엄마, 혼자 있어도 괜찮아. 그래서 입원한 거 아니냐?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나 혼자 있어도 된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면 되는 거지. 그냥 가라. 그래야 내 맘이 편하다. 응? 그래도 이왕 왔으니까 남편이 퇴근해서 오면 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남편이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때 마침 시어머니한테서 남편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엄마? 여기 도착하셨다고요? 제가 남편에게 엄마가 입원하셨다고 전화하자 시어머니께 바로 연락한 모양이었어요. 바로 문병을 오신 거였죠. 조금 후에 시어머니께서 병실로 들어오시더니 엄마한테 그러셨어요. 아이고, 저는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입원하셨다길래 무슨 간병이라도 걸리신 줄 알고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냥 검진을 받으시러 오셨다면서요? 우리 나이에는 미리미리 건강조심을 해야죠. 시어머니의 그 말씀에 친정엄마가 머쓱해져서 일어나 앉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그랬습니다. 어머니, 뇌경색이나 뇌출혈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바로 입원을 하자고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황당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사부인이 어디 아프기라도 했으면 좋겠냐? 왜 없는 병을 만들어? 뇌경색이나 뇌출혈 증상이 있다면 미리 와서 검진 받으니까 걱정할 것도 없다. 이것도 병이라고 출산을 앞둔 만삭의 몸으로 달려왔냐? 그러다가 네가 잘못되면 애는 걱정도 안 되니? 문병하러 온 시어머니가 갑작스레 하시는 말씀에 놀라서 남편이 그랬어요.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춘희도 장모님이 걱정돼서 왔는데요. 그러자 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사부인, 저도 사부인 입원을 하셨다길래 놀라서 달려오긴 했습니다만 여기 간호사에게 물어보니까 지금 검사 중이라면서요. 엄마는 시어머니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혀 계셨어요. 의사들이란 원래 다 그렇게 최악의 경우를 두고 진찰을 하는 겁니다. 결과는 나왔으면 모를까. 왜 하필 출산 임박한 내 며느리를 부르셨어요? 얘도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그러시면서 어이없어 하는 저를 향해서 그러셨어요. 너는 이것도 병이라고 해서 달려왔냐? 너는 홀몸이 아니다. 어미가 될 몸이 그렇게 뱃속에 아이는 걱정도 하지 않냐? 이렇게 병균도 많은 병원에 들락거려서 좋을 게 있겠냐? 어머니,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말 다 냈으니까 말 끊지 마라. 나는 뭐 어디가 안 아파서 너희들한테 숨긴 줄 아냐? 행여나 너희들이 신경을 쓸까 봐서 아파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며느리가 신경을 쓰면 내 손자한테 무리가 갈까 봐서 그런 거야. 알기는 하냐? 그러자 친정엄마가 병상에서 빨떡 일어나셔서 시어머니에게 그랬습니다. 알았으니까 제 딸과 함께 돌아가세요.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랬다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엄마에게 제가 그랬어요. 엄마, 제가 왜 그래야 해요? 엄마는 환자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경우 없는 분인 줄은 몰랐네요. 몸병하러 오셔서 그게 할 소리예요.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 손자도 돌보고 키우고 할 몸이니까 아프다고 부르는 일은 없으시겠네요. 멋이 어째? 이게 말이면 다 되는 줄 아나? 그러자 남편이 친정엄마께 사과를 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원래 이런 분이 아니신데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오해는 무슨 오해? 넌 가만히 있기나 해. 나는 고혈압에다가 척추 협착증에다가 심장 판막 있어도 한 번도 며느리한테 죽는 소리 해본 일이 없어요. 내가 입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애들이 신경을 쓸까 봐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시면 앞으로는 며느리 볼 생각은 전혀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 안 보고 살 테니까요. 너 지금 무엇이라 했냐? 이젠 귀도 안 들리세요? 어머니만 보면 제가 경기 일으킬 것 같으니까 저를 볼 생각은 마시라고요. 아셨어요? 그리고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며느리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배를 움켜잡고 오만 인상을 다 쓰고 말을 하자 남편도 놀라서 시어머니를 억지로 끌고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가 가슴에 손을 대고 숨을 핥딱 거리셨어요. 그래서 간호사를 급히 불렀습니다. 심장이 심하게 뛴다면서 간호사가 급히 의사를 부르라고 난리였어요. 갑작스런 소동에 병실 밖 복도에서 미처 가지 못하고 옥신각신하고 있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놀라서 다시 병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새파랗게 질려서 떨고 있자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진정하라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여러 들어오고 의사가 3명이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저 남편에게 그랬어요. 여기 환자분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해요. 좀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당장에 수술을 해야지만 정밀검사 결과지를 보고 하려던 참이에요. 한 군데라도 혈관이 터지면 저희도 장담 못해요. 그러면서 의사가 화를 막 냈어요. 아마 담당 간호사에게 무슨 말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놀라서 눈물을 흘렸고 의사는 친정엄마의 상태가 얼마나 위급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야단을 쳤어요.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몰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길목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갑작스럽게 흥분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해서 일이 터지면 지금 당장에 수술실에 들어갈 의사도 없을 수도 있는데 큰일 나요. 아시겠어요?
그걸 넌지시 멀찌감치해서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저와 눈을 마주치더니 얼른 도망가 버렸어요. 그 후로는 시어머니의 시자만 들어도 싫더라고요. 그런 저를 이해를 하던 남편도 시어머니가 제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출산할 때도 시어머니께 연락도 못하게 했어요. 물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시누이들도 한통속일 테니까요. 그랬더니 시누이들이 아들을 낳은 제게 축하한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올케, 그러면 못 써. 다 그게 올케랑 조카를 생각해서 그랬던 거 아니야.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에 있어? 그런다고 조카도 안 보여주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 어머니가 그렇게 배려심이 많은 분이라면 며느리를 편하게 해주시면 되죠. 저는 어머니만 뵈면 편치가 않아서요. 남편과 제가 친정엄마의 병원 사건으로 인해서 절대로 안 보고 살겠다는 말에 얼러버리고 온 것 같았습니다. 형님, 이런 말 하실 것 같아서 형님이랑 아가씨도 당분간 안 보고 살려고 했어요. 저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 연락하지 않고 안 보고 살고 싶네요. 어머니께도 그리 전해주세요. 남편도 제 뜻대로 시누이들이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게 했고 시어머니께도 제 아들 사진만 보내드리고 찾아오지 말라고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신혼집도 이사해버렸어요. 남편의 강경한 태도에 시어머니도 어쩌지 못하시더라고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